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매일경제. 오늘의 제목은 기업 규제 3법 논란,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 4개 독소 조항, 주식회사 근간 흔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기업 규제 3법에 대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에 온 재계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일단 수용하겠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뜻을 밝히는 등 기업 규제 3법을 막아줄 최후의 보루라고 기대했던 야당마저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리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 규제 3법과 관련해 기업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의 의결 3% 제한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에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사회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해 최대 3%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보유 지분에 따른 다수결로 경영진을 선출하는 원칙이 주식회사의 체제 근간임에도 최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 21%와 정몽구 회장 5%, 정의선 수석 부회장 2.6% 등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9%에 달했는데 이들이 감사위원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도 감사위원의 선임할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지만 감사위원을 따로 뽑지 않고 이사진을 먼저 선출한 뒤에 선출된 이사진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사진 선발에는 지분율 규제가 없는 최대 주주의 경영권 제한을 우려하는 상대적으로 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인사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경영권 관련 핵심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는 감사위원 선임 시 사실상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면 펀드나 기관 투자가는 더 적은 지분으로서도 연합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상법의 기본인 주주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과거에 소버린이 SK 지분을 2.9%씩 보유해 펀드 5개로 SK그룹 경영권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중대표 소송제 역시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유를
억누르는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시킨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모 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소송 요건을 너무 완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 상법 개정안의 비상장 회사 주식 지분의 100분의 1이나 상장 회사 지분의 10,000분의 1만 보유해도 해당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비상장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외부 간섭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등 전략적인 필요성을 감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중소송 제기도 도입되면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과감하게 투자나 혁신보다 위험 회피만 급급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책임 추궁과 관련 소송은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라도 갖고 있지 않는 모 회사 주주가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모 회사와 자회사 간의 독립된 법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등 투기 자본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상장회사 협의에 따르면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시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 협회 정책부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5회 산업발전 포럼에서 코스피 상장사는 최소 135만원어치 지분만 있어도 코스피 상장사는 최소 135만원어치 지분만 있으면 자회사를 제소할 수 있고 코스닥은 138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도 독소조항이 여럿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가격 단합과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적인 고발, 가격 담합과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적인 고발 권한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재계는 공정위원의 전문적 판단 없이 검찰이 기업 수사를 직접 개시하면 검찰의 중복과 별건 수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고 경쟁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의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 고소가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지주사 지분 규제 강화도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를 세우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할 경우 상장 계열사 지분 30%, 비상장사 계열사 50%를 보유하도록 지분을 규제 강화하였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 법을 토대로 삼성을 비롯해 16개 지주회사 기업 집단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에 30조 9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에
비용은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만 24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을 포함된 독소 조항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게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영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동시 통과 시 기업 경영권의 위협에 중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자금 매입에 소진된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 완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